자, 앞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을 회로에 적용해 가지고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회로가 있어요. 이런 회로가 있을 때 그 분석을 하기 쉬운 저항 형태로 축전기나 유도기를 바꿀 수 있다 그랬죠. 마치 저항인 것처럼 그렇게 분석할 수 있다 그랬죠. 저항이 이렇게 두 개의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전압이 있으면 그 전압이 저항을 통해서 다 떨어져서 결국 가장 낮은 전압으로 돌아와서 그리고 똑같은 전압 상승에서 계속되고 반복된다 그랬죠. 그래서 얘도 저항을 떨어뜨리고 얘도 저항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각각의 저항이 얼만큼의 저항을 떨어뜨리냐, 그 저항에 비례하는 값만큼 떨어뜨린다. 그래서 이게 R1이고 이게 R2면 얘는 R1 대 R2면 얘는 R1만큼 얘는 R2만큼, 그러니까 이게 3이면 이거 3이고 4면 얘는 3만큼 4만큼 이렇게 떨어뜨리면 되잖아요. 이걸 수학적으로 요거를 소스 볼트라 해서 VS라고 한다면, 색깔 좀, VS라고 한다면 요거 R1 플러스 R2 분의 얘가 떨어뜨리는 거는 자기 저항에 해당되는 요만큼, 그리고 얘가 떨어뜨리는 것은 원래 소스 전압의 V1 더하기 V2 분의 자기 저항만큼, 이렇게 각각 떨어뜨리겠죠. 요것을 전압 분배 법칙이라 그러거든요. 자, 이 전압 분배 법칙은 요게 축전기라도 적용을 할 수 있죠. 요거를 마치 저항처럼 우리가 다룰 수 있다면. 그 경우에 얘에 해당되는 저항값은 대문자 R이라면 얘에 해당되는 저항값은 마치 저항이라고 가정한다면 PC분의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게 얘 축전기가 떨어뜨리는 전압 강화만큼이라면 요 값을 요 저항값에 넣고 요 값을 여기하고 여기다 넣어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걸 넣으면 요거는 그냥 R이고 얘와 얘는 각각 PC분의 1을 넣어줬어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요거를 이거랑 요거랑 다시 정리하면 요 분모를 여기다 곱해줘요. 그럼 PRC VC 플러스 VC는 VS 이렇게 되죠. 여기에 P가 미분 연산자였죠. DT분의 D를 P가 한 개밖에 없으니까 여기만 살려줘요. 그럼 DT분의 D RC VC 플러스 VC는 VS가 되잖아요. 그게 이거란 이야기죠. 자, 근데 요 미분방정식, 자, 요거 그리고 요 세 개가 t에 대한 그 함수죠. 근데 이것을 미분방정식으로 풀 때 뭘로 푸냐? 예를 들어 이걸 미분방정식으로 풀어야 된다 할 때 여기에 또 다른 이제 t에 대한 방정식 함수가 있으면 이거를 비제차 방정식이라고, 미분 방정식이라고 그러고, 요게 없으면, 순전히 이것만 있으면 제차 미분 방정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비제차보다 제차가 간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차를 하고 싶은데 우리가 계산을 못하기 때문에 요게 t에 대한 함수가 아니고 그냥 상수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VS 즉 전압원의 전압도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함수로 썼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배터리가 5V면 그냥 5V죠. 시간이 뭐 1초 지나든 2초 지나든 그냥 5V. 뭐 파워 서플라이가 15V를 공급할 때 지금도 15V지만 10초 후에 1분 후에도 15V일 가능성이 크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으로는 전압은 안 변한다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더 일반적이라는 거죠. 더 상식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냥 상수 VS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상수로 한다면 이걸 옆으로 넘기면 이게 0이 되죠. 그래서 보통 우변이 0이 되면 제차 미분 방정식 의 형태인데, 그래서 제차 미분 방정식으로 풀면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거 어려워하는 학생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어렵다면 VC 내가 구해야 되는 함수를 y로 놔요. 그리고 그것을 미분하는 것을 여기는 dt라고 되어 있는데 이 t를 x로 미분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d rc 플러스 요것도 y라 하면 이거는 vs. 자, 요거를 요것과 요것의
뭐 변수 분리형이라 그러나 그 변수 분리형 미분 방정식 형태로 풀면 이거 이렇게 풀립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넘겨서 마이너스 y로 바꾼 다음에 얘를 또 vs 마이너스 y rc 이렇게 해가지고 dy하고 dx를 옆으로 넘기고 이렇게 풀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이게 끝이 아니고 여기서 좀 더 정리할 수 있어요. 뭐냐 하면 상수가 지금 두 개 있어요. 얘랑 얘. 근데 얘는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배터리 5V 끼울지 10V 끼울지 아직 모르잖아요. 근데 요 K는 제거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어떤 경우 제거를 할 수 있냐? 경계 조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몇 초 때 이 축전기가 몇 볼트가 되는지 단 한 개만 알아도 이걸 제거할 수 있다는 거죠. 5초 때 얘가 몇 볼트 될까요? 그거는 잘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전기를 처음 적용하기 전에, 그러니까 스위치를 넣기 전에 전기가 한 번도 흐르지 않았을 때를 만약에 0초라고 한다면, 전기가 한 번도 흐르지 않는 0초면 얘가 0볼트를 확실한 거죠. 근데 T가 0이라고 해서 무조건 0볼트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잔류 전압이 남아있다든가 아니면 전기를 1시간 동안 켰다가 그때부터 1시간 후부터 0초다 이렇게 카운트 할 수 없는 건 아니죠. 그런데 전기를 한 번도 흘리지 않고 그리고 그걸 0초라고 만약에 가정한다면 얘는 확실히 0일 겁니다. 그래서 확실한 거는 VC, 요 T가 0일 때는 확실히 이 값은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T가 0이기 때문에 얘도 0이죠. 그러면 이거 전체가 1이 되죠. 그래서 VS 플러스 K는 0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즉 K는 마이너스 VS라는 것을 우리가 경계 조건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 K를 0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경계 조건까지 고려한 축전기의 시간에 따른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서 여기 RC를 우리가 때때로 타우 있잖아요. 타우. 소문자 타우로 표현해서 이걸 RC라고 하고, 얘를 시상수, 그러니까 RC 회로에서 시상수, 좀 이따 RL 회로에서도 시상수가 나올 거거든요. 이것은 RC 회로의 시상수라고 해서 RC 시상수. 자, 시상수는 시간상수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우로 보통 표현하고, 그래서 요거를 타우로 바꿔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장 궁극적인 RC 회로의 그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값이다. 요 시상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뒷페이지에서 살펴볼 겁니다. 자, 뒷페이지 넘어가면 그림이 있는데 요 그래프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 하면 이 축전기 전압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자, 요 Y축은 퍼센티지예요. 퍼센티지. 10, 20, 30, 100%. 이 100%라는 것은 요거, 그러니까 축전기에 가해지는 소스 전압, 요게 소스 전압까지 도달하면 그거 100%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스 전압에 비교해서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이 몇 프로냐, 그거를 나타내고 있는 거고, X축은 시간이기 시간인데 세컨드가 아니고, 여기 보면 요 1은, 자, 요 T가 타우하고 똑같아졌을 때, 그러니까 시상수와 똑같아졌을 때를 1이라 그러고, 시상수가 2배가 됐을 때 2라 그러고, 시상수 3배가 됐을 때 3, 요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요 그래프는 있잖아요. RC 회로가 R이 얼마냐 C가 얼마냐 상관없이 다 요렇게 생겼어요. 다 무조건 요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T가 RC와 똑같은 값이다. 예를 들어서 RC 이거 하면 예를 들어서 2초다. 시상수가 2초다. 그러면 2초를 딱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63%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가해지는 전압의 63%에 해당된다. 그러면 4초를 넣으면 얼마냐? 그럼 2에 해당되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올라가겠죠. 3초 조금 더 올라가서, 그래서 시간이 계속 늘어나면 결국 100%에 가까워진다. 여기서 저항 전압이라는 게 있는데, 저항 전압은 단계 아니에요. 저항하고 축전기가 있으면 배터리가 있다. 이 배터리 전압은 여기와 여기가 다 떨어뜨려야 되죠. 그래서 얘가 떨어뜨리면 그 나머지가 얘가 맞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얘가 63이면 얘는 37이 돼야 되겠죠. 그래, 아까 이야기했던 시상수 1에서는 당연히 저항은 37%를 떠맡고 있는 거예요. 얘가 100%다 맡으면
얘는 한 개도 안 맞고 있는 0%가 되겠죠. 또는 얘가 100%면 얘가 0%. 그래서 이 저항 전압과 축전기 전압이 더하면 당연히 가해지는 전압의 값이 되어야 된다. 그래 100%가 돼야 된다 했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번에는 그래프를 제가 조금 다르게 그려볼게요. 이런 그래프가 있는데, 이 그래프의 X축은, 자, Y축은 똑같다고 칩시다. 1에서 100%까지. 이 100%다. 예를 들어서. 근데 X축은 이 시상수 말고 시간, 시간이라고 합시다. 시간. 1초, 2초, 3초, 4초, 5 세컨드라고 합시다. 그래서 어떤 파란색 어떤 뭔가가 있는데, 이 파란색의 R 곱하기 C 값은 2초라고 합시다. 2세컨드. 그러면 이 파란색은 이게 예를 들어서 67%라면 요렇게 변할 겁니다. 2초가 이게 타우죠. 그죠? 타우. 시상수죠. 그래 시상수에 해당되는 시간이 지나면 67%가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자, 이번에는 보라색은 R 곱하기 C가 1초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이게 이 시상수 타우가 1초라는 이야기죠. 그럼 어떻게 되냐? 이놈은 1초 때 67% 도달한다. 다음 하늘색은 R 곱하기 C는 4초라고 합시다. 이게 시상수란 이야기죠. 얘는 여기에, 자, 시간이 계속 지나가면 100%에 가까워지죠. 그리고 잘 변화가 없죠. 이거를 우리가 예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상태를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상태는 정상 상태, 그 전이 과도 상태겠죠. 근데 잘 보면 여기서 정상 상태에 가장 먼저 도달하는 게 뭘까요? 보라색이죠. 그죠? 왜냐면 보라색은 빨리 변하잖아요. 가장 늦게 도달하는 건 뭘까? 하늘색이겠죠. 자,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시상수가 크면 클수록 더 과도 상태가 더 길어집니다. 천천히 변하기 때문에 시상수가 짧으면 짧을수록 빨리 변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야기했던 과도 상태가 짧아지냐 길어지냐는 RCO에서 시상수에 의해서 결정된다. 자, 시상수는 뭐에 의해서 결정되나요? 저항 그리고 축전 용량. 저항이 커도 시상수가 커져요. 축전 용량이 커도 시상수가 커져요. 저항과 축전 용량 동시에 커져도 시상수가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과도 상태가 싫다면 저항도 작은 거 쓰고 축전 용량도 작은 걸 써야 되겠죠. 자, 요런 의미에서 시상수가 굉장히 중요한 성질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시상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하시고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개념이다. 자, 그런데 놀라운 거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자면, 자꾸 이야기하는 건데 시상수는 시간에 관련된 거죠. 그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항은 옴이라는 단위, 그리고 축전 용량은 페럿이라는 단위죠. 여기서 시간과 관련된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거 두 개 곱하면 시상수는 시간에 대한 단위를 가지고 있다. 그게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런데 R과 C가 각각 시간과 관계없어도 R과 C가 곱한 시상수는 시간이란 단위, 착각해서는 절대 안됩니다.